안녕하세요. 스펙트럼 플래닝의 김영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어떤 학교들을 지원할 것인지 My List of College to Apply라는 주제로 한 서너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을 해야 될지를 첫 번째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학교를 어플라이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을 랭킹 생각하십니다. 네임 밸류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메이저도 생각하시고 빅과 스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정말 빙빙 돌아갈 정도로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많은 점들을 고려하셔야 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가장 쉬운 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om knows everything. 어머님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oo much of information의 시대입니다. University of YouTube 그리고 구글 대학교를 가면은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을 지금 단지 새로운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제목들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이저 꼭 생각하십니다. 학생들 대학 가는데 메이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이저를 생각하실 때 꼭 컨시더 하셔야 될 거 가장 첫 번째, 학생들의 메이저를 체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학생들의 91%가 현재 이 91%의 학생들이 전공을 바꿔서 졸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학할 때 메이저로 졸업한다는 근거에서만 모든 메이저에 그렇게 열심히 한 가지 메이저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블 메이저, 트리플 메이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와 마이너를 섞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언더그레주에이트 메이저와 그레주에이트 메이저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애 의대 갈 거예요. 의대는 대학원 전공입니다. 법대도 대학원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그레주에이트 메이저와 그레주에이트의 메이저는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12학년에서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가 아니라 실제 14학년 2학기에서 15학년 1학기, 즉 대학교에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정도 때 정하는 메이저가 보통 학생들의 정상적인 오래 갈 수 있는 메이저가 되더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추세들을 생각하시면서 학생들의 메이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럼 메이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12학년의 엄마로서 12학년의 부모로서 과연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메이저를 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단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메이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학생이 어떻게 그 생각이 변해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한 3가지 내지 4가지의 메이저를 생각하시면은, 첫째, 내가 중간에 메이저를 바꾸고 싶을 때 메이저를 바꾸기 위해서 학교를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 정도의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저를, 이 서너 가지 메이저를 다 서포트 해주는 학교를 선택하시면 더블 메이저, 트리플 메이저, 메이저 마니를 섞어서 자신들만을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 메이저를 할 건데 이 메이저가 좋은 학교는 이 학교야 라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서너 가지의 파스블한 메이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즈, 그래 중요해. 큰 학교, 작은 학교. 큰 학교, 작은 학교냐 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크다 작다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생각하셔야 될 점들을 조금 더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캠퍼스 사이즈로 크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크기만이 학교의 사이즈는 아니죠. 실제 가장 중요한 사이즈는 학생 전체 바디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프레시맨, each year freshman 그룹의 사이즈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LA,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UCLA 같은 경우 지금 한 학년이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모나 칼리지 한 학년이 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생각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클래스 사이즈. 어떤 학교는 한 클래스가 보통 500명에서 600명인 클래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러한 큰 클래스에서 오히려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로 가면은 제일 큰 강의실에 의자가 24개가 있는 학교도 근처에 있는 하리워드 같은 학교 제일 큰 강의실에 의자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보통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가 좋으냐 작은 학교가 좋으냐 큰 클래스가 맞을지 작은 클래스가 맞을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이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을 잘하는 학생들은 작은 학교가 맞습니다. 작은 클래스 15명일 때 Hey, what do you think?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학생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오, 너 이런 생각도 다 했네? 라는 한마디에 좀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작은 학생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물어볼 때 언제나 I don't know 한 가지만 대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큰 학교가 큰 클래스가 더 낫습니다. 왜? 열심히 필기해서 혼자 밤새고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좀 많은 곳에서 오히려 약간 스테이 어웨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파티시페이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누가 알고 있죠? 어머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즈 동아리들들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시고 결정을 했는데 작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액티비티의 종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어 그룹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른바 자기랑 친한 학생들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피어 그룹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뭐 자기 친한 애들이랑 다니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에 약 한 5, 6년 전에 미국에 한 8학년 때 미국을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약 한 학년에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그 학교를 비짓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학교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학교 가고 싶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갔습니다. 1년 후에 그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드롭아웃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성적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들어가서 그 학생의 성적표를 보니까 올해입니다. 왜 왔니? 말을 안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한 학년이 150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학생들은 1학년이 지났을 때 모든 학생이 모든 학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평생을 같이 가는 그룹이 됩니다. 한 번 왕따가 되면 평생 왕따입니다. 그러할 때 학생이 문화적으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큰 학교에서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교 가면 다른 데 가서 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어 그룹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 학생이 얼마나 아메리카나이즈가 되어 있는지 양키나이즈가 되어 있는지 그 학교스러운 학생들 스튜던트 바디의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ity, Suburb, Rural. 어머님들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죠. 나는 도시에 살고 싶어. 나는 시골이 좋아. 다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학생들 가면 24시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이 우리 애가 도시 스타일인지 시골 스타일인지 어디에서 더 편하게 사는지 하는 부분들 어머님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스테이트냐 아웃스테이트냐 이거는 학생들의 선택사항보다는 어머님들의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It has to be in California. 어떤 분들은 집에서 차로 2시간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인스테이트면 좋고 다른 학교라도 좋다. 어떤 분들은 멀면 멀수록 좋을 것 같아요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모님들의 프리퍼런스입니다. 부모님들의 프리퍼런스를 생각하실 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이 타주에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 살 수 있을지라는 걸 할 때 2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가서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향수병에 걸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학생이 우울증에 걸리면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잘 하지 않을, 그렇게 학생이 자기의 셀프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저녁마다 너무 늦게까지 놀고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고 너무 늦게까지 밤새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전 수업 다 빼먹는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러한 나의 셀프 컨트롤과 타임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University of Far Away from Mom and Dad입니다. 학생들은 이 학교를 제일 좋아하더라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더 팩터들이 있습니다. 랭킹. 많은 분들이 랭킹 생각하십니다. 랭킹, 저는 그렇게 랭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랭킹을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의 랭킹보다는 약 한 20년 후의 랭킹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학교 랭킹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곳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앞으로 강하게 나갈 때 그때 20년 후쯤의 랭킹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네임밸류. 네임밸류 중요합니다. 네임밸류 중요하지만 네임밸류를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헤이, 딴 사람이 모르는 데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학교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약간 무식한 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모나 칼리지,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요즘은 포모나 칼리지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4년도에 한국어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교회나 PTA 미팅에 제가 초대장을 받아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주로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친교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포모나 칼리지 갔어. 많은 분들이 돌아서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애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걔 2년제 학교 갔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한인사회에서 포모나 칼리지 몰랐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포모나 칼리지 다 압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리드라는 REED, 리드 칼리지라는 리드 유니버시티, 너무나 좋은 학교입니다. 많은 주류 사회에서는 거의 준 아이비 리그급으로 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리드 칼리지 간 학생들 보셨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거지 결코 우리 애가 가는 학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콘서버티브하냐 리버럴하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딱 폴리티컬 스탠스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화와 생활 습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토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UC 산타바바라를 가면은 UC 산타바바라 도미토리는 보면은 거의 바닷물에 들어가는 데까지 약 2, 3분 안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미토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곳에 도미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넓고 2, 3층 정도밖에 안 되고 건물 사이도 벙벙 잘 떨어져 있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NIU 같은 경우에 가면은 NIU 일단 그 동네 리얼 에스테이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동네 지역에 가면은 스튜디오가 일단 밀리언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도미토리를 가면은 일단 굉장히 조그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돔피를 1년에 10만 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5,000불 정도 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축소되고 많이 환경이 못한 도미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미토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어떤 학교를 가면은 건물이
남자 도미토리, 여자 도미토리, 메일 도미토리, 피메일 도미토리가 아예 건물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이 10시가 되면 문이 잠깁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가 보면 어떤 학교는 가면서 여기서 1, 2층은 남자 도미토리, 3, 4층은 여자 도미토리 기숙사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계단 오른쪽은 남자, 계단 왼쪽은 여자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한 층에 5개의 여자방, 5개의 남자방, 5개 남자방, 여자방, 5개 여자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아파트형 기숙사가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아파트형 기숙사라 그러면은 보통 4학년 때는 아파트형 기숙사를 선택하게 해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형 기숙사라 그러면은 보통 키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둘, 여자 둘을 어사인 시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학교의 교육 철학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룰로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야지만 된다라고 믿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섞어놔도 우리 학생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핸들링 할 수 있어 라는 학생들의 학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게 도미토리입니다. 그래서 도미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짐, 풋볼팀, 남자 학생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학교를 칼리지 투어를 했을 때 음식을 먹어보고 우리 학교 이 학교 이 음식 맛없어 라고 하면 그 학교 충분히 제외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애가 4년 동안 쫄쫄 굶으면 안 됩니다. 학생이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사시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어프로치를 봤지만 다음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가 라는 방향 설정해 보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스페셜로 어떤 대학을 어플라이 해야 될 것인가 My List of Colleges to Apply라는 주제로 저희가 만나뵙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과연 어떠한 팩터들을 컨시더 해야 될 것인가 Factors to Consider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프로치를 하라. 첫 번째, 대학교는 학생이 단순히 가서 공부만 하는 곳이라든지 단순히 가서 직업훈련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애입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기간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시기를 학생이 어른 되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다른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동안 자기의 철학도 정립을 하고 자신의 갈 방향도 정립을 하는 곳이 대학이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감도 키우고 제대로 된 애덜트가 되는 곳이 대학이다라는 점에서 어프로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리빙 플레이스로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168시간 동안 대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실제로 수업 들어가는 시간 12시간에서 15시간 맥스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쉬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우리 학생이 살아가는 곳,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곳으로서 학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학교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대학교는 입학보다는 졸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학에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졸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학번을 입학학번으로 따지지만 미국에서는 졸업학번이 그 학생의 학번입니다. Class of 2021이라고 했을 때 2021년에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거기서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학생이 잘 살아야 되고 부모님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감당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학받는 졸업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캐릭터와
학교의 컬처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학생의 캐릭터와 학교의 컬처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단어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이러한 학생의 캐릭터와 컬처를 맞추는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생의 성적을 보고 이 학생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과목을 들었을 때도 과연 어떠한 과목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들었는지, 어떤 과목들은 힘들게 들었는지, 학생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학생의 그러한 캐릭터를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캐릭터를 보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컬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러한 학생의 캐릭터들은 이러한 학교의 컬처를 갔을 때 이렇게 변하더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컬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컬처를 중심으로 학교를 좀 찾아보시면 많이 어프로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 첫째, 여러 가지 학교들의 인포메이션 서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와 컬처의 부분, 그리고 어떤 곳이 리빙 스페이스로 좀 좋을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서치를 하고 학교를 비짓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를 비짓해서 보셨을 때 단순히 이 학교는 랭킹이 어떻고, 이 학교는 네임밸류가 어떻고, 이 학교는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다. 학교의 평균 연봉이, 졸업생들의 학교 평균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은 학생이 퍼포먼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리지 비짓들을 하실 때 학생의 리빙 스페이스로서,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얼마나 컴포터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에 맞춰서, 그리고 이 학교의 컬처가 어떤지를 보면서 칼리지 비짓을 해보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동부 아이비리그 투어 다녀왔어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근처에 있는 다른 종류의 학교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보니까 이 학교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학교의 다른 맛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제가 한 5개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UCLA, USC, 하비머드, 그리고 옥시덴탈, 페퍼다인, 챗맨 정도의 학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안에 가볼 수 있는 곳으로서 서로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른 학교들 6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다른 캐릭터를 봤을 때,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이즈의, 다른 분위기의 학교를 봤을 때 학생이 나는 이런 분위기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먼저 테스트보드를 발생시킨 다음에, 테스트보드를 디벨롭한 다음에 다른 내가 타겟하는 학교를 갔을 때 학생이 이 학교는 내 입맛에 맞네 라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 listen to student, 학생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일 스스로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칼리지 비짓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자, 부모님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가서 2시간, 오는데 1시간, 4시간 동안 같은 주제로, 대학교를 선택한다는 주제로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실 때 우리 학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컴포터블하고 해피하면 학생의 퍼포먼스 좋아집니다. 즉 학점이 좋습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훨씬 좋은 대학원을 가고 좋은 잡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방향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어떤 곳에서 우리 학생이 가서 애로서 입학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지 하는 점에서 학교를 쳐다보시고 평가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룰, 대표적인 룰, 한 가지 룰입니다. 룰 넘버 1, Mom knows everything.
제가 왜 Mom knows everything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서치도 하시고 알아보시는 것 때문에 많이 아시고 계신 거 많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한테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 아니, 있다 말고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신 분은 이거 그만 보셔도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해봤는데, 두 번째 질문. 그 거짓말을 어머님이 알고서 속았을까요? 모르고 속았을까요? 아마 90%는 알고도 속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 100%다 알고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도 속아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님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제가 만났을 때 꼭 어머님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밑줄 쫙 하면서 이거 외워 그래가지고 외워서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들에게 머리카락을 모발 이식을 시키는 기술이 저 없습니다. 모르는 걸 새로 가르칠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직모인분을 제가 퍼머넌트를 해서 곱슬머리를 만들어 드릴 정도의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이 약간 얽혀 있는 거, 약간 빗질 정도 해서 정리가 되도록 정도 하는 것이 저희가 어머님들과 저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어플라이 할 대학의 리스트를 만드는 My List of Colleges to Apply라는 주제로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어떤 점을 컨시더 해야 될지, factors to consider, 그리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입니다. 저희는 원래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저는 2001년도에 칼리지 펀딩에 대한 일을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을 처음 창립 멤버로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얼티메이트 퍼포즈를 가진 세 가지의 파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칼리지 펀딩을 상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의 학생의 성공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르게 생각을 하느냐? 학교도 봤더니 학교도 학생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칼리지 펀딩,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돈이 없어 우리 학교를 못 오를 애를 내가 돈을 도와주면 학생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마지막 성공한 다음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더라. 즉 돈이 모자란 학생한테 10,000불을 투자하면 나중에 100만 불을 건지더라 하는 경험을 가진 학교들에서 학교에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위해서 과연 어떤 학생을 왔을 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의 스튜던트 바디와 그리고 우리 학교의 컬처와 우리 학교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학생이 학습을 하고 좀 더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 스펙트럼 펀딩,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학자금을 부모님들이 내가 낼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학생들을 학비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드리는데, 부모님들이 학생이 잘 돼야지만 저희가 많은 리퍼럴을 받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돈을 잘 받게 해드려도 학생이 그 학교를 즐거워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고 나중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의 리퍼럴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회사 명함 한 30장 주세요. 내가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돈을 많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펀딩에 대한 부분, 내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에 대한 부분들은 패밀리마다 다르고 그리고 학생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앞쪽에 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기본 방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대입 전문가라든지 고등학교 컨설턴트, 고등학교의 학교들 카운슬러들을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닐 동안은 만나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가기 전 9학년 10학년 때부터 만나서 상담을 해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저희는 계속 만납니다. 왜? 1학년 때도 학비를 내야 되지만 2학년 때도 내고 3학년 때도 내고 4학년 때도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이 변해나가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스터 캠페인으로서 그레드 프랩 아카데미라는 대학원 입학 전문 컨설팅 캠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LA 캐리어 코칭이라는 학생들의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잡 잡는 것을 도와드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10년, 12년 동안 저희가 많은 오브저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캐릭터를 가진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가니 이렇게 머추어해서 이렇게 변해 나가더니 이렇게 성공해 나가더라 하는 과정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오브저베이션을 근거를 해서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가진 학생들은 이런 컬처를 가진 이런 학교를 가면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레코멘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대학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칼리지 펀딩에 대한 부분 저희 차지를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고 저희가 서비스를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학 선택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차지하지 않는 대신 저희가 학생들에게 차지를 합니다. 학생이 우리 애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학생들에게 먼저 신사협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같이 상담을 해주마. 단 차지가 있다. 차지를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대학 다닌 때 여름방학 때 집에 왔을 때 저를 찾아와서 20, 30분 동안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학교는 캠퍼스가 얼마나 크고요. 우리 학교는 무슨 과가 좋고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학교의 컬처가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헤이 미스터 킴 하면서 자기네들의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제가 관심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 이번 할로윈 때 우리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총장 집에 가서 띵동 해가지고 우리 출입과 출입하고 우리 학장 집에 가서 띵동 해가지고 출입과 출입하고 우리 과 교수님들 전부 다 다니면서 출입과 출입하고 다녔어.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 분수하고 연못이 17개가 있는데요. 졸업식 일주일 전에 되니까 시니어들이 여학생들도 팬티하고 브라자만 입고 나와가지고 그 17개 물에 전부 다 퐁당퐁당 하면서 다니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라든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화가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떨 때는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니네 학교는 그러니? 우리 학교는 이런데?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컬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가진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즐겁게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지금 12학년 학생입니다. 11학년 학생이 예를 들면은 내시빌 테네시에 있는 밴더빌트라는 학교 한번 고려해 보고 싶은데요. 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지금 현재 그 학교를 아니면 그 학교를 졸업을 한 행복하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성공을 한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과연 지금의 이 학생과 그런 행복해했던 학생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될지 아니면 소 닭 보듯이 그러고 지나갈지를 생각해 보면서 야, 너 그 학교 좋겠는데? 아니면 그 학교? 글쎄 잘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라든지 야, 그 학교는 빼자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메인 룰은 한 가지입니다. Mom knows everything입니다. 이러한 어머님들이 아시고 계신 점들, 어머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점들 저희가 옆에서 조금 도움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편을 다 같이 열심히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은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이 세 편을 다 보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오시면은 저희가 저희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과연 어떤 대학이 이러한 스타일의 학생한테 맞을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이 학교에 4년 동안 학비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신청서 작성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편을 열심히 봐주시는데 제가 다음 편에서는 보너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너스가 나올지 보너스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